장판 켜고 주무시나요? 지금쯤이면 아마 켜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저도요. 2주 전부터 켜기 시작했어요. 따끈하게 켜고 자니까 잠도 잘 오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에 전기장판 없으면 잠이 오겠어요? 차게 자면 감기 걸린다. 이 말도 맞고요. 등이 따뜻해야 몸이 풀리고 잠도 잘 오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어떤 날은 괜찮은데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나면 유난히 몸이 무겁지? 왜 자는 시간은 비슷한데 새벽에 괜히 한두 번씩 깨지지? 이상하게 입이 말라서 물 찾는 날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누웠을 때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가시거든요. 저도 그냥 뜨끈하게 자는 게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사용법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따끈하게 잘 자지만 새벽에 깨는 일도 줄고 물 찾는 날도 줄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덜 가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보다 더 개운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전기장판 켜고 누우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시작되는지 전기장판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혹시 지금 전기장판 사용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쓴다, 안 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지 제가 체크를 해보고 싶으니까요. 댓글에 꼭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먼저 겨울만 되면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변화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겨울만 되면 자다가 깨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예전엔 한 번도 안 깨고 쭉 잤는데 요즘은 꼭 새벽에 한두 번은 눈이 떠집니다. 시간을 보면 꼭 비슷해요. 새벽 2시, 3시, 4시쯤이요. 그리고 깨면 이상하게 입이 마릅니다. 목도 좀 칼칼하고요. 그래서 물 한 모금 찾게 되죠. 어떤 분들은 물 마시고 나서 화장실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잠이 한번 끊겨버리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잠은 분명 잔 것 같은데 몸이 뭔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뻐근하고 몸 전체가 좀 묵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날도 있고요. 낮이 되면 졸음도 막 쏟아져요. 이런 증상들이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겨울만 되면 유독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이 증상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신다는 겁니다. 전기장판이 무슨 문제라는 거지? 라고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죠. 겨울엔 따뜻하게 자야 한다. 그래서 춥다 싶으면 전기장판이 필수템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전기장판을 켜고 누워요. 저도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다 같은 걸까요? 난로 앞에 앉아 있을 때 따뜻함이랑 햇볕 쬐일 때 따뜻함이랑 뜨거운 찜질팩을 등에 올려놨을 때 느낌 다 다르죠? 전기장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장판은요,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등을 직접 듭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시작돼요. 몸 전체가 은근하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등이랑 허리만 집중적으로 따뜻해집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다 못해 뜨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자다가 어느새 이불을 걷어차게 되고 땀이 차서 깨는 날도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온도가 너무 높았나 보다. 근데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몸 안에서는 다른 일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몸은 잠들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원래 몸은 어떻게 해야 잠이 잘 오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잠이 잘 온다. 이 말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우리 몸은요, 가만히 누운다고 바로 잠들지 않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꼭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뭘 하느냐? 천을 살짝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 몸의 신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열나면 어때요? 몸이 싸우고 있다는 뜻이고 운동할 때도 천이 올라가면서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천이 살짝 내려가면 이제 활동이 끝났고 쉬어도 된다. 회복 모드로 들어간다. 이런 게 몸의 규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이 내려가면 몸이 본격적으로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면역도 점검하고 뇌도 쓸데없는 것들 정리합니다. 이걸 청소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깊은 잠이 들어가야 몸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천 내리는 과정이 너무 예민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방해를 받아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은 얕고 자다 깨고 꿈만 많이 꾸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얕아졌나 보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몸이 잠들려고 천을 내리려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겨울에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따끈한 환경, 전기장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장판은 공기를 드는 게 아니라 몸을 직접 데핀다고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온돌방에서 자는 거랑 전기장판 위에서 자는 거랑 몸이 느끼는 건 완전히 달라요. 온돌은요, 방 공기부터 은근하게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서서히 풀립니다. 근데 전기장판은요, 마치 뜨끈한 찜질팩을 밤새 등에 대고 자는 것과 비슷하죠. 처음엔 일단 따뜻하니까 아, 좋다, 편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몸은요, 그 열을 계속 받고 있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우리 피부는 가만히 있어도 수분을 조금씩 내보내고 있거든요. 전기장판의 열은 그 수분을 더 빨리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하고 자다 깨서 물 찾게 되는 날들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몸은 잠들기 직전에 천을 조금 내린다고요. 이게 잘 돼야 깊은 잠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전기장판을 켜고 누우면 이 과정에서 아주 조용한 변화가 하나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잘 느끼지도 못하세요. 왜냐하면 아프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바로 밤사이 탈수입니다. 이 말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목도 안 마른데 화장실 도 몇 번 안 갔는데 무슨 탈수야? 그런데요, 탈수는 꼭 목이 말라야 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밤에는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겨울에 히터 켜놓은 방에 물컵 하나 올려두면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꽤 줄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물컵을 마시지 않았는데요. 밤새 조금씩 증발한 거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누우면 등이랑 허리가 계속 따뜻해집니다. 뜨거운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지만 공통점은 피부가 계속 데워진다는 거예요. 이때 피부에서 아주 미세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막 땀나거나 이불이 젖어서 깨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도 잘 모르세요. 문제는요, 이게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판 한번 키면 겨울 내내 키고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요, 경미하지만 만성적인 탈수 상태입니다. 어지럽고 쓰러져서 응급실 가는 그런 탈수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에서 물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갈증 해소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천 조절입니다. 우리 몸은 물로 열을 조절합니다. 냉각수 같은 역할이죠. 차가운 물이 엔진을 식혀주듯이 우리 몸도 수분이 열을 조절해줍니다. 그런데 밤사이 조금씩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 냉각수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열을 잘 식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천을 내리려고 해도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몸은 계속 애를 씁니다. 땀을 내려고 하고 이불을 걷어차게 만들고 뒤척이게 만들고 자꾸 깨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나는 밤에 물 마셔야 하나? 근데 또 밤에 물 마시면 화장실 가잖아. 이건 밤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낮에 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낮에 미리 채워놔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낮에 물 많이 드시나요? 목마를 때나 찾지 평소엔 잘 안 드시죠. 거기에 전기장판 열이 계속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히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알아차리는 탈수가 아니라 아침에 몸이 무거워서 느끼는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은 그 느낌. 그게 바로 이 과정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탈수가 계속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천 조절이 점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덥고 어떤 날은 춥고 어떤 날은 계속 불편합니다. 아프다고 딱 집어 마르기도 애매하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검사해도 이상 없다고 나오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 전에는 좀 덥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걷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슬슬 또 추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불을 덮어요. 그러다 또 어느 순간 답답합니다. 등이 불편하고 허리가 뜨뜻미지근하면서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척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밤새 반복돼요. 이불이 계속 왔다 갔다. 단순히 방온도 문제면 조금 조절하면 끝날 텐데 방온도는 그대로인데 몸만 계속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 안에서 천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신호를 못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 몸은요, 속에서 생긴 열을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고르게 나눕니다. 그리고 피부에서 조금씩 내보내요. 이게 잘 되면 자도 편하고 깊게 자고 잘 회복됩니다. 그런데 밤사이 탈수가 반복되면 이 순환이 점점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물이 부족한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고르게 안 나오죠. 어디는 세고 어디는 약합니다. 몸도 비슷해요. 열을 고르게 나누지 못하고 어디는 괜히 답답하고 어디는 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리는 증상이 대표적인 신호예요.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신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차가운 느낌, 이불 안에서는 따뜻했는데 막상 일어나면 몸이 확 식은 느낌, 그래서 괜히 더 피곤합니다. 이것도 천 조절이 밤새 매끄럽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또 자다 깨서 보면 땀이 난 것도 아닌데 몸이 묘하게 불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이건 열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몸이 계속 조정 중이라는 뜻이죠. 아무튼 정리해보면 천 조절이 잘 될 때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요. 불편하니 뒤척여, 자세 바꿔, 이걸 밤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수면 영상 보잖아요. 자고 있지만 밤새 막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자요. 그러니까 막 8시간을 자도 일어나면 항상 피곤하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퍼즐이 좀 맞아 들어오죠. 전기장판을 켜고 누웠고 밤사이 수분이 빠졌고 천을 내리려는 과정이 자꾸 방해를 받았고 그래서 몸은 계속 불편했고 결국 깊은 잠에 못 들어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시간으로만 생각하세요. 몇 시간 잤느냐, 하루에 몇 시간 자야 한다, 이걸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몸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몸은 얼마나 깊이 쉬었느냐를 봅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꼭 계시죠. 하루에 막 9시간, 10시간씩 자는데도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부터 기운이 없고 낮에도 자꾸 졸리고 반대로요 하루에 5시간, 6시간밖에 안 자는데도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큰 문제 없는 분들, 체력이 좋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만드는 건 타고난 체력보다 잠의 깊이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깊은 잠이 들어가면 시간이 길지 않아도 몸은 필요한 일을 다 해냅니다. 반대로 잠은 길게 자도 얕은 잠만 계속 반복되면 몸은 거의 쉰 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 들면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서 잠 좀 자자는 신호를 받기도 힘들어지는데 겨우 잠들어도 전기장판열, 밤사이 탈수, 천 조절 혼란, 이게 겹치면 몸은 천을 내리지 못한 채 어중간한 상태로 머물게 돼요. 그럼 결국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쉬고 면역이 정비되고 뇌가 정리되는 그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게 겨울 내내 반복되면
아침 피로가 기본이 돼버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저도 이번에 사용법을 바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드릴 딱 한 가지 습관, 전기장판은 예열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 전기장판을 켜놓습니다. 이불도 덮고 베개도 올려두고 이불 속을 미리 따뜻하게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잘 시간이 되면 이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기장판을 끄는 겁니다. 아니면 타이머를 맞춰두는 거예요. 많이 길 필요 없습니다. 30분에서 길어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불 속이 이미 따뜻하면 바로 추워지지도 않고 특히 겨울 이불은 보온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꺼도 이불 속 따뜻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피부에 직접 닿는 열 자극이 사라진다는 게 포인트예요. 전기장판을 예열만 하고 끄면 몸이 이제 열이 더 안 들어오는구나. 이 신호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몸 온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세요. 끄면 자다가 추워지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며칠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더 편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전기장판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밤사이 수분 손실이 확 줄고 천 조절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자다 깨는 횟수도 줄고 아침에 입 마른 느낌도 줄어듭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덜해지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팁. 도저히 밤새 안 끄고는 못 자겠다. 이런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온도를 최저로 낮추세요. 뜨끈한 수준 말고 그냥 차갑지 않다 이 정도로요. 그리고 이불을 한 겹 더 덮으세요. 열은 아래에서 계속 밀어 올리지 말고 이불로 가둬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습도, 가능하면 가습기를 틀어두거나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이라도 방에 걸어두세요. 습도는 대략 50에서 60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낮 동안 수분 섭취를 꼭 해주세요. 밤에 드시면 화장실 가게 되니까 낮에 미리 채워두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자주 조금씩이 훨씬 좋아요. 이런 질문들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얘기 마저 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전기장판도 종류가 많던데 어떤 걸 써야 부담이 덜 될까요? 특정 제품을 찍어서 추천하기보다는 이런 기준으로 고르시면 몸이 훨씬 편해진다. 이 얘기만 잠깐 드릴게요. 저도요, 젊을 때는 아무거나 썼습니다. 싸고 뜨겁고 잘 데워지는 거로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환자들 이야기 듣고 제 몸도 직접 겪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기장판은 뜨거우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덜 느껴질수록 몸에는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온도 조절이 아주 세밀한가? 강, 중, 약 이런 것만 있는 건 솔직히 아쉽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최저 온도가 얼마나 낮게 설정되느냐입니다. 켜놨는데 뜨끈하다. 이 느낌보다 켜놨는데 차갑지는 않네. 이 정도? 이게 몸에는 제일 좋아요. 정형외과 하는 친한 형님이 하나 있는데요. 저보다 1살 위입니다. 그 형님도 저처럼 예전엔 전기장판 아주 뜨겁게 켜고 잤어요. 환자분들 치료하느라 본인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뜨거운 게 오히려 몸이 더 뻐근하다. 그래서 제가 뭘로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뭐란 줄 아세요? 온도 제일 낮게 놓고 위에 이불 한 겹 더 덮는 걸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되겠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침에 허리 뻣뻣한 게 확실히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전기장판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불이랑 같이 써야 합니다.
특히 얇은 전기장판은 열이 바로 몸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피부 자극이 너무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위에 바로 눕는 분들 요즘은 거의 없으시죠? 패드나 얇은 이불 같은 거로 하나만 깔아서 쓰세요. 제가 예전에는 아랫목 느낌을 내려고 장판 위에 바로 누웠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세 번째 기준은 타이머입니다. 제가 아까 자기 1시간 전에 켜놓고 누울 때는 타이머를 맞추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장판에 타이머 없으면 예열용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탄소 열선이 좋나요? 원자고해선이 좋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 잘 자는 기준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옛날 온돌, 어르신들, 옛날 기억나시죠? 아랫목에 이불 깔고 자면 그렇게 뜨거웠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참 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온돌은요, 열이 아주 은은합니다. 피부가 놀라지 않고 자극도 거의 안 받고요. 그래서 밤새 수분도 덜 빼앗기고 천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었죠. 참 옛날에 쓰던 것들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전기장판도 이걸 흉내 내면 됩니다. 뜨겁게 지지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바닥을 덮여주는 느낌으로요. 정리해 볼게요. 전기장판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온도는 최저로, 타이머는 필수, 너무 얇지 않은 구조, 그 위에 패드나 이불 한 겹, 그리고 예열 후 끄기 이 조합이면 대부분의 분들께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전기장판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장판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거.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전기장판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셨을 겁니다. 요즘 잠자리가 좀 불편해지셨다면 오늘 밤부터는 잠자리에 들 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처럼 며칠 지나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전기장판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따뜻하게 하려고 애써 왔다는 겁니다. 몸은요, 생각보다 섬세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잘 쉬려고 합니다. 잠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재우려고 하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고 조건만 조금 맞춰주면 몸이 알아서 깊이 쉬어줍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제일 중요해집니다. 저도 매일 느끼고 있어요. 젊을 땐 밤샘도 가능했는데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매일 잠만 잘 자도 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운동도 잠 잘 자야 효과가 나고 음식도 잠 잘 자야 몸에 남습니다. 약도 잠 잘 자야 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뭘 더 하라고 말하기보다 뭘 조금 덜 하자 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오늘은 덜 뜨겁게, 오늘은 조금 일찍 끄고, 오늘은 이불을 한 겹 더 덮고 시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 가지신 분 떠오르시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박영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